대통령 무효 소송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QR 코드, 또 바코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으신 분들은 이런 전자적인 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빨리빨리 못합니다. QR코드 벌써 이렇게 들어가면 QR코드가 뭐지? 그 다음 설명은 들으나 마나요. 바코드가 뭐지? 그 다음 설명 들으나 마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정보 취득에 있어서 상당히 접근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QR코드 때문에 지금 2017년 5구 대선이 무효다라는 주장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QR코드가 무엇이고 바코드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2017년 19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투표가 무효인가를 오늘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QR코드 또는 바코드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숙한 것이 로또 복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로또 복권인데 이 복권을 사면 밑에 이렇게 맨 밑에 바코드라고 보이죠? 기둥 같은 것들이 검은색, 흰색 막 이렇게 나열돼 가지고 바코드가 있는 겁니다. 이 바코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바코드가 없다 그러면 위에 있는 복권 숫자만 가지고는 저 숫자를 위조지폐범들이 잘 이렇게 실물과 거의 똑같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걸 걷어내고 아예 거기다가 숫자를 똑같이 인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가짜로 위조된 복권을 가지고 오면은 당첨금 안 줄 수가 없죠. 그건 분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물하고 위조하고 하는 저거를 완전히 걷어내고 똑같이 인쇄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화면 밑에 나오는 바코드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얀색, 까만색 기둥을 이렇게 저렇게 오밀조밀하게 쫙 찍어 놓으면요. 저거는 어떻게 위조지폐범들이 위조를 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은 저 의미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저 바코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저거를 바코드로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 인식되는 리더로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복권 판매소에서 이 복권을 팔았다. 저게 저 밑에 나오는 바코드를 바코드 리더 인식기로 쭉 풀어보면 그거는 컴퓨터 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지금 저기 나오는 바코드를 딱 읽잖아요. 읽어가지고 환산시키면은 저 바코드가 뭘로 환산이 되냐 하면은 2018년 2월 22일 오후 2시 50분 지금 시간인데요. 무슨 서울 특별시 구로구 어느 판매점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동시에 저기 있는 그 복권 숫자 있지 않습니까? 14, 19, 29 하는 저 숫자가 그대로 저 바코드 안에 전부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조지폐범이 저 1등 된 거를 위조를 하려고 그러면은 숫자를 새로 이렇게 찍어내는 건 좋은데 할 수 있겠지만 그 숫자를 저 바코드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위조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바코드를 제작하는 사람들만이 저 숫자를 어떤 식의 바코드로 된 그걸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위조한다 그러면 또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수사망이 그대로 좁혀지죠. 저 바코드 복권을 찍어낸 사람 중에 누가
위조지폐범이 있는 거니까 그건 쉽게 적발되죠. 결국은 복권 제작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저 바코드를 위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 바코드라는 것을 저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저 찍혀있는 밑에 바코드는 모든 복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폐에 보면은 일련 번호가 있는데 그게 번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19173504, 또 어떤 거는 뭐 19183761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를 찍어낼 때에, 위조지폐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본화폐를 찍어낼 때에 그 일련 번호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조지폐를 감식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은 그 일련 번호를 찍었는데 일련 번호가 같은 화폐가 나온다. 그럼 그 위조지폐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바코드라는 것은 일련 번호와 저 복권을 특정할 수 있는 몇 날 며칠 몇 시 어느 판매점, 그 다음에 저 복권 번호, 이거가 저 바코드 안에 바코드로 환산해 가지고 저렇게 인쇄를 시키는 겁니다. 아주 보안 기술이죠. 철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권을 위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복권을 위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QR코드라는 건 뭐냐? QR코드란 거는 저 바코드와 똑같은 건데, 제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투표지 밑에 네모나게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찍을 때 화면이 좀 흔들려서, 좀 선명치가 않은데, 어쨌든 저렇게 바코드라는 거는 이렇게 짝대기처럼 쭉 길게 돼 있는 게 바코드고, QR코드라는 것은 네모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마치 뭐 이렇게 뭐 미로형이라든지 그 안에가 막 도형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 QR코드입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그 QR코드를 인식기에 넣어서 보면은 그것도 몇 날 며칠 몇 시 이렇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QR코드입니다. 이게 투표용지가 이렇게 생겼죠. 투표용지 이렇게 보면은 밑에 그 도장이 찍혀 있고 왼쪽에 네모나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가 복잡 미묘하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QR코드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QR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사전 투표한 사람들, 요 투표용지 밑에 이 QR코드라는 것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의 설명은 제가 이 화면에는 이 로또 복권의 바코드를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또 복권으로 설명하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예. 즉, 우리가 제가 QR코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전 투표한 사람들은 QR코드 찍힌 그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서 했다는 걸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올해 뭐 1100만이 이 사전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투표한다는 게 뭡니까? 투표한다는 게 사전 투표용지, 사전 투표소에 가서 우리가 사전 투표하기 전에 먼저 본투표를 설명합니다. 본투표에 가면 저렇게 로또 복권 같이 생긴 투표용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로또 복권의 당첨자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투표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뭐 1번 문재인 써서 내는 겁니다. 2번 홍준표 써서 내는 겁니다. 뭐 6번 조원진 이렇게 써서 내는 것이 투표입니다. 그리고 이 투표용지를 우리가 낼 때에 밑에 있는 바코드를 절취하고서
절취를 해야 됩니다. 절취를 하고 저 바코드가 없는 몸통만 있는 그 투표용지를 우리가 투표함에 넣는 겁니다. 이게 본투표입니다. 그러면 근데 저 본투표에서는 우리가 저 바코드가 있지를 않고 저 바코드 대신 일련 번호가 써 있죠. 숫자로. 뭐 더 이상 본투표에서는 바코드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저기다가 뭐 2017호 뭐 5935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일련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본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에 왜 일련 번호가 써 있느냐? 만약에 일련 번호가 없다면 아까 같은 위조 집회범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복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몇 시, 어느 투표소라고 일련 번호가 딱 써 있는 그 투표용지를 우리가 투표 당일날 도착해서 그 직원들로부터 교부 받아서 교부 받으면서 뭘 합니까? 밑에 있는 바코드, 즉 일련 번호. 지금은 본투표에서는 바코드가 아니에요. 일련 번호를 우리가 그 직원이 절취를 하고 그 보는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일자하게 돼 있는데 실제 그 투표용지에는 사선으로 절취하게 돼 있죠. 일련 번호가 왼쪽 귀퉁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비스듬히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취하고 그 일련 번호가 찍혀지지 않은 저 투표용지에다가 1번, 2번 거기다 도장 찍어서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본투표용지고 본투표고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투표할 때 그렇게 했지요. 자, 그래서 본투표에서는 바코드가 찍혀있지를 않습니다. QR코드가 찍혀있지를 않습니다. 저 바코드가 써있는 저 난에 일련 번호가 써있고 그 일련 번호는 모두 다릅니다. 투표용지에. 왜냐하면은 중복 투표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저 밑에 써있는 일련 번호를 절취하지 않고 그대로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일련 번호를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몇 날, 몇 찰, 몇 시, 어느 투표소, 그 배부자. 그건 나죠. 딱 특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일련 번호를 절취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경우에는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비밀 투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148조인가요? 156조인가요? 뭐 그 다 법률 조항이 다 있고 헌법에도 투표는 비밀 투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몇 조 조항은 뭐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비밀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 일련 번호 밑에 써 있는 일련 번호를 붙여놓은 상태로 그대로 투표함에 넣을 때에는 헌법 위반입니다. 비밀투표법 비밀투표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그 148조인가요? 그 조항은 제가 좀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 조항을 위배하는 겁니다. 비밀투표 위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를 할 때 저기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로또 복권 용지는 저 뭐 가로로 길다랗게 되어 있는데 투표 용지에서는 맨 귀퉁이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일련 번호가. 그거를 절취해 가지고 절취시키고 분리된 상태, 누가 찍었는지 모르는 그 상태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투표입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에는 일련 번호를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본투표처럼 일련 번호를 해가지고 절취를 하고 사전투표함에 넣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본투표랑 똑같이 되는 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전투표에는 저 바코드, 로또 복권에 있는 저 길다란 바코드 대신 QR코드, 아까 보여드린 그 네모나게 생긴, 화면이 흔들려서 좀 뿌옇게 됐습니다만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투표용지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 네모나게 생겨있는 QR코드가 좌측 하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그 선관위 도장이 찍혀 있는, 그런데 그 선관위 도장 대신 프린터로 도장을 인쇄한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방송에서는 한 가지 핵심만 지적하기 위해서 도장이 프린터되어 있는 것, 그것도 심각한 투표법 위반입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그래서 왼쪽 좌측 하단에 붙어있는 QR코드, 복권에 있는 바코드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QR코드를 리더기로 읽으면 몇 날 며칠 몇 시 어느 선거구 딱 나옵니다. 그러면 투표자의 이름이 없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투표 거기 맨날 몇 시에 받아간 사람, 그 QR코드를 넣는 이유는, 거기다 해놓는 이유는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만 발행되는 투표용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용지를 받는다는 것은 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로또 복권을 받아서 당첨자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로또 복권도 그렇게 하죠. 로또 복권도 우리가 복권을 이렇게 지금도 수동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복권 번호를 쓰지 않습니까? 복권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권 번호를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뽑는 것이고, 투표란 건 그게 아니고 저기 써있는 숫자를 집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1등 로또 복권 당첨자가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게 똑같은,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그 구조만 다른 거죠. 예. 이 로또 복권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또 복권에다가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다 도장을 찍어서 저 복권을 제출을 하는 것인데, 본 투표에서는 저 밑에 있는 일련 번호를 절취를 하고 다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 QR코드, 좌측 하단에 붙어있는 QR코드를 붙인 채 그대로 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 예, 그대로 넣기 때문에 이거는 일련 번호를 붙인 채 넣은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단지 일련 번호는 거기 숫자로 적혀 있으니까 이거 일련 번호네 라고 바로 인식되지만, QR코드나 바코드는 무심히 넘어간 겁니다. 무심히. 근데 그 리더기로 읽으면은, QR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바로 다 나와요. 누군지. 이건 비밀투표를 위반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선관위 직원은 그 자리에, 사전투표하는 자리에서 QR코드를 떼십시오. QR코드를 절취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QR코드를 떼어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QR코드를 절취하고서 사전투표한 사람도 없고, 그냥 무심히, 모두가 다 무심히 QR코드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대부분 사람들은 좌측 하단에 아까 보여드린 네모나게 생겨있는 그 QR코드가 무엇인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전투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비밀투표를 위반한, 투표는 누가 투표했는지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 투표용지가 공개되든 안 되든, 예, 투표함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폐기되든 말든, 어쨌든 개표소에서 우리가 투표용지를 받아갖고 개표소에 들어가서 저기다 도장을 찍고, 홍준표, 문재인에다 자기가 도장을 찍고 그 투표용지를 접어서 넣든 펴서 넣든 사전투표함에다 넣지 않습니까? 그 넣을 때는 반드시 그 QR코드를 제거하고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본투표처럼 선관위 직원이 투표용지 밑에 있는 일련 번호죠. 일련 번호를 교부할 때 그것을 떼어내고 교부합니다. 그 자리에서 떼어내고 교부해야 됩니다. 즉 사전투표에서도 밑에 있는 QR코드를 이렇게 가위로 떼어내고, 아니면 네모나게 떼어내고 떼어진 투표용지를 교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밀투표가 되는 건데,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는 QR코드가 붙어있는 그 투표용지를 교부했고, 그 교부받은 투표용지에다가 자기의 후표를 도장을 찍고 투표를 했으니,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전투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상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몰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 좌측 하단에 찍혀있는 QR코드를 제거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투표 당일 선관위 직원들이 그 절취선을 저기다 만들어 가지고 그 본인 확인한 후에는 QR코드를 떼어낸 왼쪽 하단에 귀퉁이가 없어진 투표용지를 교부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즉, 우리가 로또 복권을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저 바코드를 다 떼어낸 그 용지를 줬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로또 복권에서는 바코드를 떼어내면 안 되죠. 왜냐면 떼어내면 내가 샀다는 게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로또 복권에서는 저렇게 바코드가 붙여있는 용지를 주고, 그 용지에다가 이제 자기가 수기로 번호를 써서 내면은 저렇게 바코드가 찍혀있는 용지를 출력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쓴 번호가 이거라는 걸 증명되게 만드는 것이 로또 복권이고, 투표는 내가 누구를 찍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안 됩니다. 저 복권처럼. 증명되면 안 되는 거예요, 투표는. 단지 증명되는 건 뭐냐 하면, 투표소에 갔을 때에, 이 사람이 오늘 투표용지 받았다는 것을 증명되는 순간에만 일련 번호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그 일련 번호를 떼어낸 투표용지를 선관위 직원이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일련 번호이든 바코드이든 QR코드이든 그 QR코드, 바코드, 일련 번호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동일한 암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떼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19대 보궐선거에서는 선관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QR코드를 떼어내고 주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선관위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 조항이 148조인가요? 그 어쩐 조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긴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40 몇 조, 그것을 위반을 했고, 헌법의 비밀투표를 위반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우리 김재용 대표에게 어저께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도 QR코드에 대해서 QR코드 때문에 19대 대선이 무효란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뭐 연사로도 출연을 하고 이런 사람인데 바로 앞에서 김재용 씨가 연설하는 것을 그때 나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나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도 개돼지가 된 거죠, 개돼지. 그래서 어제 제가 개돼지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러면 19대 대선은 무효네. 아, 중앙선관위가 비밀투표 그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앙선거를 했는데 이건 무조건 무효죠. 거기다가 결정적인 무효의 이유는 뭐냐 하면 사전투표를 한 투표인이 1100만이 넘었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유효한 인구수가 됩니다. 만약에 사전투표한 사람이 100만 명이다. 그러면 전체 유권자 수가 3천만 되는데 100만 가지고서는 전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래서 대선 무효를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전투표가 100만 명이 넘었고 1100만 명이 넘었고 그 1100만 명의 투표가 비밀투표를 QR코드를 이용해서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9대 대선은 무효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저께 김재홍 대표에게 강의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개돼지 생활을 했구나. 내가 정작 중요한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 강의도 내가 연설도 몇 번 들었어요. 같이 옆에 앉아서. 근데 나는 내가 연설할 것만 생각하느라고 그 사람 연설할 때는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개돼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남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 개돼지가 되는 지름길을 나는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김재용 대표하고 어저께 또 여러 사람하고 우리 부정선거 대책 마련 협의를 하면서 김재용 대표에게 제가 이 설명을 들었는데 또 다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계속 또 개돼지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돼지에서 이제 벗어난 저로서는 이것을 밝힐 수밖에 없다. 아니, 밝힐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밝혀야 되고 이것은 19대 대선의 무효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왜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코드, QR코드를 그대로 붙인 채 교부하고 또 아무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붙어있는 QR코드가 붙어있는 투표용지를 그대로 사전투표를 했고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그 로또 복권에서는 저 바코드가 붙어있는 용지를 가져야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죠. 저 바코드가 분리된 로또 복권은 저 숫자만 있는 거 갖고 가면은 상금 안 줍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즉 저렇게 바코드가 있는 로또 복권 용지를 넣은 거예요. 투표함에다가. 그러면 뭡니까? 저 바코드 리더기를 해보면은 몇 날 몇 시 누가 어느 투표소 딱 나옵니다. 그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 홍준표 찍었네? 이거를 그대로 컴퓨터에 한번 돌리면은 누구는 누굴 찍었고 누구는 누굴 찍었고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적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자료를 통해서 홍준표를 찍었던 조원진을 찍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너무 심한 추측인지 몰라도 그 명단이 이미 평양에 있는 그 소굴의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깊숙한 음모가, 그런 음모가 없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러한 QR코드를 그대로 붙인 채 사전투표하라고 아무런 방송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QR코드를 떼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붙여서 교부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받아서 투표함이 넣게 했는지, 제가 방금 설명한 설명이 아니고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적화 통일의 전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개돼지가 되는 무서운 길입니다. 개돼지는 하는 일이 뭐죠? 적당히 살찌워가지고 개는 보신탕으로, 돼지는 삼겹살로 도살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전투표에 바코드, QR코드를 붙인 채 나는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제출한 사람들은 그 도살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QR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19대 대선 무효소송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 태극사랑에서 제기한 대법원 2017수54, 여기 번호가 있습니다. 2017수54. 원고는 고선, 제가 원고죠. 여기 대법원 2017수54. 자, 현재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됐냐 하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2018년 좀 확대하겠습니다. 1월 23일 피고 소송수행자 노영은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그러니까 노영은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수행자로 지금 1월 23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전에 피고 소송 대리인 황용환 변호사의 답변서를 제가 이제 받았고요. 그거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지금 피고 소송 수행자 노영은 변호사의 소송 수행자 지정서 제출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법정에 제가 나가서 재판을 할 것이고, 오늘 제가 방송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준비 서면을 또 작성해서 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그 김재홍 대표에게 이러한 설명을 QR코드가 무엇인지 제가 그전에는 귓등으로 듣고 개돼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개돼지였던 사람들은 개돼지를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오늘 방송을 제가 아주 천천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없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우리는 개돼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개돼지가 되어가지고 도살됩니다. 예. 저는, 이 김재영 대표에게서 이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사실 이 부정선거 소송은 내긴 냈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낸 자료는 저거예요. 그 진술서, 2개의 투표용지에 대한 진술서 29장. 그거 낸 게 저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2개의 용지를 보았다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거물로 제출되기 전에는 증거물이 지금 없어요. 인증샷 같은 게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만만치를 않아요. 아주 정확한 딱 집어서 이것이 내가 받은 투표용지다라고 누가 도둑질 해오기 전에는 그 증거물 제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개의 투표용지 갖고 증인을 세워서 우리가 증인들을 막 수백만 명 세워서 재판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만한 증인 채택을 대법원이 해줄 거냐, 이것도 좀 문제고요. 또 그만한 증인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게 좀 어려워서 좀 자신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청화 목사 측에서 주장하는 당연무효, 공직선거법이 미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청화 목사 사대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이 미비사항이 많아서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과정이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부직포로 싸가지고 그냥 어디서 보관되는지도 모르게 공직선거법이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부직포를 찢어내고 그 안에 거를 표를 왕창 표 바꿔치기 하고, 그렇게 공직선거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직선거법에 의한 집행은 당연무효다. 이게 이제 사대본 정청화 목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그따위로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책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지 않아요.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한 개엉망인 공직선거법을 제정한 국회에게 책임이 있지, 그걸 집행한 중앙선관위가 뭐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강하질 않아요. 그 세 번째 이 QR코드, 오늘 방송한 내용, 김재홍 대표가 주장하는 그 QR코드 내용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저도 그 QR코드 내용을 이제 준비 서면에 써서 이 소송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왕창표 바꿔치기가 가능해요. 근데 증거는 안 났습니다. 증거가. 부직포로 쌓여있는 거 뜯어갖고 표 왕창 바꿔치기 하고, QR코드 이 QR코드를 이제 문제가 요번에 우리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QR코드로 하더라도, 그거를 절취하고 하도록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장할 게 또 있죠. 이번에는 6.13 부정선거에서는 QR코드 찢어내고 절단하고 하고 왜 저번에는 안 했냐. 이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QR코드 붙인 채 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비밀투표 위반이다 하고 우리가 또 6.13 투표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의롭게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드시 불의와 거짓으로 일을 진행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개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 6.13 지방선거를 하면서 개헌을 동시에 개헌 여부를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투표를 하면 개헌이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투표에서. 그러나 왕창표 바꿔치기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에 부직포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한 개엉망인 그 투표 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민투표의 그 투표를 표 왕창 바꿔치기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여요. 왜? 19대 대선에서 이미 한 거거든요. 사전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 지금 공직선거법 이 개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투표했다가는 그대로 표 왕창 바꿔치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뭐 80%가 뭐 개헌에 찬성한다 이러한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선 무효 소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에서 표 왕창 바꿔치기가 지금 반드시 이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QR코드를 왜 거기다 붙였느냐. 파악하겠다 이겁니다. 국민 개개인을 누가 공산주의자고 누가 민주주의자인지를 자기네들이 그 명단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건 치밀한 작전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꼬리를 잡았으니 이 꼬리를 잡아서 그 몸통을 우리가 도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몸통을 도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통인 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도살해야 되고 우리가 칼을 들고 준비하면 그 도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통상 압박과 지금 문재인 정권과의 삐걱거림 또 문재인 정권은 원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전공이. 거짓말로 민중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촛불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 사람들 할 줄 아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너무나 낮아서 그냥 사탕 발리면서 주문 깽깽거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은 인과응보입니다. 이건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국민은 그러한 인과응보를 받아야 되고 개돼지가 아니었던 멀쩡한 국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단체 책임으로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경제적 제2의 IMF 사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고라도 적화 통일을 막고
다시 자유민주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이 거짓말에 선동되고 속아 넘어간 이 개돼지죠 뭐. 개돼지는요 도살되기 전까지는 꼬리 흔듭니다. 자기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건지도 모르고, 예. 달콤한 그 고기 한 덩이에 속아서. 자, 우리는 이 개돼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거대한 음모와 이 치밀한 음모를 우리는 분쇄해야 합니다. 지금 표 왕창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 투표함 재개봉하자, 아마 재개봉 그거를 지정을 하는 순간 한 뭐 몇 시간이면 그 투표함을 개봉해서 깨끗한 조작된 결과를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뭐 눈에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예. 예, 그거를 또 색출해내는 방식이 맨 처음에 모두에 이야기한 그 인감이 아닌 인감이 프린터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였다는 데서 우리가 그거를 또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QR코드가 붙여져 조금 이 내용은 좀 어렵겠지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QR코드가 붙어있는 그 투표용지가 표 왕창 바꿔치기 되었다면은 왕창 바꿔치기 되어 있는 그 투표용지의 QR코드는 동일한 내용일 것이다. 몇 날 몇 시 몇 시 갑돌이, 홍돌이, 홍길동이 이렇게 다 다른 QR코드 번호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투표함 재개봉의 필요는 그래서 있습니다. 재개봉해보면 거기 표 왕창 바꿔치기 된 그 사전투표함의 QR코드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떠한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중복된 QR코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QR코드 자체를 표 왕창 바꿔치기 한 그 바꿔치기 된 그 유괴된 표들이죠. 유괴된 표들의 QR코드와 동일한 QR코드를 만들어서 찍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QR코드가 찍혀져 있는 그 엉뚱한 표들이 들어와 있는 그 표들의 QR코드는 동일한 QR코드이거나 엉뚱한 번호인 QR코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그 QR코드를 읽어보면은, 그 밑에 진본 QR코드와 중복된 QR코드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방송에서 좀 더 상세하게 방송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변증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함 재개봉의 필요는 있습니다. 이 지금 조작된 이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수 있는, 그들이 표 왕창 바꿔치기를 했다 그래도 표 왕창 바꿔치기를 했다는 그 근거가 QR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QR코드는 붙여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표 왕창 바꿔치기 당한, 없어졌죠. 유괴돼서 다 사라졌죠. 그거 대신 엉뚱한 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투표용지라고. 그거를 재개봉해보면 그 음모를, 그 QR코드를 찍어보면은 그게 그 유괴된 QR코드와 동일한 QR코드를 찍어서 거기다 넣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예, 어딘가에서 왕창 인쇄해갖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인쇄해갖고, 그냥 거기다 집어넣은 걸, 문재인 지지된 걸로 집어넣는 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개봉하면 어떠한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얼마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방어할 방법을 마련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 방송에서 2부에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방송에서는 단 한 가지, QR코드를 붙여 있는 채, 제가 다시 이해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로또 복권의 그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죠. 로또 복권의 화면. 이렇게 생겨진 투표용지에 좌측 하단에 QR코드를 붙인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사전투표함에 넣게 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40 몇 조, 헌법 제 몇 조,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그 선거 관리를 한 것이며, 그 무효인 선거 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전투표 유권자의 수가 1100만을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해당하는 그 유권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만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김재형 대표가 제공한 이 내용을 저도 강력하게 준비서면에 써 놓을 것이고, 이것은 승산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법관 중에 법의 양심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대법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몇 사람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지금 7명이다, 12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소송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것은 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양심적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재판부에 우리 사건이 걸렸을 때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들은 목숨의 안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과 양심을 자신의 목숨처럼 중요시하는 재판부에 우리가 배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김재형 씨가 거기에 배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명의 소송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 재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재판은 우리가 승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QR코드 중앙선관위 비밀투표 침해, 공직선거법은 비밀투표법을 침해한, 헌법의 비밀투표 권리를 침해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였고, 그 사전선거의 인원이 1100만을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만큼의 해당한다. 이것이 정말 사전선거가 100만 명, 그전에는 사전선거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몇 번 했었는데, 몇 명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번 사전선거는 1100만이 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승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개엉망으로 문골 오솔이라 그러네요. 걔네들을 통해서 무슨 개돼지를 앞세우고 이렇게 청와대 청원 20만 청원 이런 거를 이끌고 여론이 이렇게 조작된 것을 이끌고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대외적인 미국이 다행히 우리의 그래도 초강경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문재인의 지지도가 몰락되고 지지도가 위협을 받는 순간이 오고,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물결을 타면 이 무효 소송에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대로 이번 19대 대선을 무효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보궐 대통령의 임기가 2월 20몇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일 모레인가 되는데
그때가 임기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또 방송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보궐선거인지 보궐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지 1년인지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김평의 변호사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법령 해석에 따라 5년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투표에 반드시 붙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선관위는 지금 지난 2017년 12월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공지하고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라고 그 일을 했어야 됩니다. 보궐선거였으니까요. 보궐선거로 추천된 문재인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2018년 2월 24일로 만기가 되므로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2월에 공지를 하고 그 대선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했습니다. 직무유기예요. 이거 행정소송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 야학당 제가 지금 야학당을 지금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야학당 사업의 하나의 그 아이템으로 정하고 제가 지금 우리 야학당 사업으로서 서북청년단 정암천 대표를 좀 콘택트하고 방송도 몇 번 했는데 그분과 연대해서 일단 그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승패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 자국을 남겨놔야 우리에게 어떠한 그 물결이 다가올 때 그 물결을 타고 노도와 같이 진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그때 행정소송 했다.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패소했다. 우리 어떤 물결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행정소송을 뒤집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물결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 긴 방송을 했는데요. 중요한 얘기니까 이것은 여러 곳에 퍼뜨려지기 바라고 여러 카톡을 통해서 많이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이 요즘 조회수가 좀 떨어져서 랜덤하게 보여주는 그런 데서는 제 방송이 나오지를 않아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즘 왜 방송 안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제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제 방송 조회수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많은 카톡에다가 퍼뜨려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만큼은 이 대세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